이명웅 씨의 재미있는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또 무슨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언제적 영상이냐면요. 무려 6년 전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4.4만 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가 2.9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보셨다면 다 좋아요를 눌렀을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이게 구독자도 1,000명이 안 됩니다. 991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명웅 씨의 6년 전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이명웅 씨를 여기서 뭐라 소개하냐면 2016년 전국 노래자랑 포천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력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또 머시중헌디의 주인공, 그러니까 머시중헌디라는 노래를 발표한 임영웅 씨의 인터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프로필이 많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음성이요, 엄청 깨집니다. 이게 이 인터뷰를 진행한 이분이 프로는 아니에요. 진행하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이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음성이 매우 듣기가 힘들 정도로 찢어지는 음성이라서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가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웅 씨가 지금 이렇게 이 채널에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뒤에 보니까 너무 귀엽죠? 코시아 한 뉴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하느냐? 이명웅 씨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멋이 중한 뒤로 활동하는 이명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질문이 뭐냐, "아니, 모델 같으신데 트로트로 활동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명웅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약간 모델 같지는 않고 저는 키만 큽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게 아니고 어정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질문자가 이명웅 씨를 모델 같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키만 크고 얼굴이 어정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행자가 "어머니가 좋아할 상이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에 가수 활동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명웅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 "큰 용기를 받았다.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아, 나도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데뷔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판타스틱 듀오 출연하게 된 계기를 물어봐요. 이명웅 씨가 기억나시죠? 이 판타스틱 듀오의 이수영 씨 편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이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수영 씨의 노래에 약간 뽕삘이 있다. 그래서 나랑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도 이름이 홍대 트로트 영웅 이렇게 나갔었다. 지금 홍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잠깐 화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자가 "판타스틱 듀오 출연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명웅 씨가 또 이런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일반인 참가자들과 굉장히 친해졌다. 그런데 제 열정은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그분들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하더라. 그래서 나에게 아주 큰 자극제가 됐다. 이번에 그분들과 같이 콘서트를 하게 됐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합니다. "트로트를 부르기엔 좀 젊지 않느냐? 어리다. 왜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인터뷰에서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기 전에도 각종 대회를 많이 나갔다. 그 이전에는 발라드나 R&B를 불렀는데 그때 받았던 박수나 함성보다는 트로트를 불렀을 때 받았던 박수와 함성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게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 행사장에 갔을 때 저보다 어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시 중원디가 영화 곡성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명웅 씨가 "이 신곡 머시 중원디는 영화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대사를 이용해서 가사를 쓴다면 괜찮을 것 같다. 회사 식구들과 회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이 질문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명우 씨가 "이때는 얼마나 신인 때입니까.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날아가든 어떻게든 가겠다. 많이 불러 달라. 사랑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진행자가 "자기 채널이 매니아층들이 많다. 그 채널 팬들을 위해서라도 인사를 해 달라."라고 했더니 "신인 가수 이명웅이다. 1월 2일 날 머시 중원디가 나왔고 응원해 달라. 어디든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이 머리도요. 참 기대 파열 가르마를 딱 타고 얼굴도 새까맣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공연을 했으면 얼굴도 이렇게 새카맣게 탔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풋풋한 이미영 씨의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엄마 미소를 지어 가면서 이 영상을 아주 즐겁게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명웅 씨가 마이 리틀 히어로가 끝났기 때문에 요즘 뭐 볼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로의 추억 여행 많이 보지 못했던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반기 방송 결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초니까 지난 1 월부터 6 월까지 있었던 방송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상반기에 우리 방송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방송과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인물 부분에서는 임영웅 씨고요.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 그리고 나훈산 뭐 미우새 이 정도겠죠.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지난 상반기 결산을 정리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마리 희가 큰 화제와 시청률을 이끌면서 그야말로 히트했다, 히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가 예능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마리희의 결과를 놓고 많은 방송사에서 "와 역시 임영웅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임영웅 씨 쪽에 제안이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각 방송사의 간판 예능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 무엇보다 1박 2일 시즌 4 뭐 이 예능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화제를 모은 예능입니다. KBS의 거의 붙박이 예능이죠. SBS 미운 우리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MBC 나 혼자 산다도 이 각사를 대표하는 자존심을 거는 이 예능들이 굳건히 1 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능도 선보였지만 얼마나 많은 예능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파일럿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예능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회, 5회 이렇게 짧은 파일럿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고정 프로를 꽂는 경우가 많은데 또 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길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능가가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쟁이 엄청 치열한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선방했다.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MBC 태계일주4 이게 기안84 나오는 거죠. KBS 마이 리틀 히어로 뿐이다. 이거 바로 사진 캡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죠. 임영웅 덕좀 본 KBS 장수 예능 1박 2일 시청률은 지켰지만 화제성은 글쎄입니다.
KBS는 올 상반기 가수 임영웅의 마이 리틀 히어로로 그야말로 재미를 봤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총 5부작으로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뭐라고 썼습니까? 짧았지만 굵었다. 맞죠. 짧았지만 굵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한 10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5회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굵었다는 뭡니까? 그야말로 첫 방송부터 메가 히트, 전국 시청률 6.2%를 기록하면서 쾌주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다만 2화까지는 6%를 기록하다가 마지막 회에 아쉽게도 2%를 종영했다. 하지만 한 가수의 단독 예능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주말 예능판을 뒤흔들었다. 그야말로 유의미한 성적이다. 자, 일부 방송가에서는 아이고, 아무리 임영웅이라고 해도 그 치열한 예능판에 들어가서 그것도 주말 예능 그 피 튀기는 시간에 들어가서 좋은 시청률을 낼 수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미소를 지었습니까? KBS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 되잖아. 이런 미소를 지었고요. 자, 누구도 미소를 지었습니까? 임영웅의 팬도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지금 방송가에서는 이 임영웅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능도 된단 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물론 모든 키는 임영웅 씨가 쥐고 있습니다. 출연과 제작에는 출연 당사자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올 상반기에는 가수 임영웅도 임영웅이지만 어떻게 보면 방송인 임영웅에 대한 재평가도 일어났던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민지의 이상형은 임영웅과 이준호다. 남친 질문에 의미심장하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민지 양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미스트롯에서 나왔죠. 미스트롯에 출전을 해서 꽤나 실력 발휘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성민지 양이죠. 성민지 양. 미스트롯 2에 출전을 했네요. 자, 성민지 양이 어느덧 지금 미니 앨범을 발표합니다. 성민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슈퍼스타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타이틀곡이 오빠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 오빠. 그러면서 이 오빠 오빠 가사에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애인이 되어주세요. 직설적 구절이 담겼다. 근데 MC가 질문을 던집니다. 성민지 양한테.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성민지 양이 아, 그것보다는 남자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명을 짚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과 바로 이준호님, 이 배우죠. 이 남자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좋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만났을 때 다정다감하게 사인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그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성격도 좋으시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민지 양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빠 오빠 뮤직비디오인데요. 이렇게 변신을 해서 이런 노래를 발표를 했으니까 또 한번 들어주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달라진 소비 트렌드 발라드 실종된 음원 차트라는 기사입니다. 아프게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발라드가 사라진 자리에 음원 차트에는 아이브나 르세라핌이나 에스파나 세븐틴, 뉴진스, 피프티 이런 친구들이 다 자리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발라드는 실종됐다. 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탑 100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걸그룹의 음악들이 상위권을 오르고 있고 그리고 MZ세대 중심으로 틱톡이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과 함께 즐기는 빠른 템포의 음악을 찾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발라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임영웅 씨가 얼마나 선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발라드 가수는 명함도 내밀지도 못합니다. 이 탑 100 안에 든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가수들도요. 멜론 탑 100 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명웅 씨 곡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뭐 보금자리, 연애편지, 사랑의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비안또, 인생 찬가, 아버지,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무지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10곡입니다. 10곡.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탑 100 차트가요. 거의 빌보드 100 차트만큼 치열합니다. 이 팬덤들의 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위에 또 사랑은 늘 도망가도 있네요. 그 정도로 치열한 가운데 어마무시하게 선전을 하고 있다. 지금 100곡 가운데 이명웅 씨 곡이 10곡이 넘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명웅 님을 사칭해서 재능 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찬양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튜버 몇 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웅 님 팬들이 진짜 영웅 님인 줄 알고 찬양 감사에 난리입니다. 조회수도 많고요. 이건 분명히 불법인데 팬들이 모르고 그 영상을 보는 게 안타까워서 이게 잘못된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은혜로운 노래 한번 유튜브에 가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한 그 채널입니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옆에서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하게 마이크를 잡고 있고요.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은혜로운 CCM 6곡 광고 없이 듣기,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노래, 이렇게 쓰셨는데, 우선은 이 6곡 광고 없이 듣기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만듦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노래로 인해서 이 마음과 평화와 위로를 듣는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분은 이명웅 씨 팬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은혜로운 CCM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찐팬이라면 이명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지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18일 날 올린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조회수가 제법 됩니다.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 영상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무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지원으로 합성된 음성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은요, 불법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에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료로 제작해서 이 경제적 취득을 취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명웅 씨의 얼굴 좋은 뜻에 썼습니다. 이명웅 씨의 음성 좋은 뜻에 썼습니다. 이명웅 씨의 사인 저는 좋은 뜻으로 쓴 겁니다. 라고 무단 도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안 좋은 일에도 이렇게 무단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묵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원불교도 되는 것이고요. 뭐 불교도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 뭐 이런 쪽에서도 너도 나도 이런 똑같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명웅 씨의 몸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명웅 씨의 인기와 이명웅 씨의 음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좀 잘못 도용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는요, 음성으로 생성된 AI를 악용해서 피싱 사기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한테 이명웅 씨 목소리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좋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뭐 신한은행 계좌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되면 속으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KT가 지난해 11월 마이 AI 보이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예시 문장만 녹음한다면 내 목소리와 닮은 AI 보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AI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육성으로 AI 목소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AI 목소리는 계속 보관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임영웅 씨 목소리 음성 노래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거, 유튜브 라이브 했던 거, 그 음성을 녹음하면 누구나 이런 음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영웅 씨 음성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혹여나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CCM을 만들고 싶으면 임영웅 씨 소속사에 우선 허락을 받고 만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셔도 본 회사 그리고 원래 음성을 갖고 있는 그 가수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에티켓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임영웅 씨의 아주 희귀 영상, 재밌는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